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성모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유재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단검사의학과 검사실 혈액은행에서 ABO 검사 결과가 불일치했을 때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영상을 만들면서 주로 이제 들으셨으면 했던 분들이 이제 지금 어, 혈액은행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병리사분들과 그리고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 그리고 이제 그 2차 병원이나 다른 데서 혈액은행 업무를 맡고 있는데 어떤 ABO 검사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혈액형의 항원과 항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분들은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유튜브가 이게 빨리 듣기 기능도 있고 스킵하는 기능도 있으니까 스킵 하시면서 들으시면 편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어떤 사람이 A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그 사람의 셀 타이핑, 그러니까 적혈구에 A 항원이 익스프레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또 플라즈마 혈청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플라즈마에 안티 B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있어야지 A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 어떤 사람이 B형이라고 하면은 B형 적혈구에 안티젠 B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항원 B 항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플라즈마에는 안티 A 항체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AB형이라고 하면은 적혈구에 A 항원과 B 항원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은 플라즈마에는 안티 A, 안티 B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티 A, 안티 B가 만약 있다면은 그 자기의 적혈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체가 없습니다. O형인 경우에는 A 항원, B 항원이 없고 A 항원, B 항원에 프리폼인 H 항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혈장에 안티 A와 안티 B를 둘 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아셨으면 하는 게 이 혈액형 항체는 IgM 타입이라는 이 대부분이라는 것이 들 좀 알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IgM 타입이 뭔지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액형 항체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그냥 받아들일 수도 있긴 한데 좀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항체가 생겼을 때 그 항체를 생기기 위해서는 항원과 접촉을 하여서 감작, 센시타이제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을 때 코로나 백신이라는 게 그 우리 몸에 코로나 항체를 만들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코로나 백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비슷한 뭐 mRNA를 넣어가지고 이제 코로나 항원과 을 우리 몸에 주입을 하여서 그것을 그로 인해 그것에 대항하는 항체를 만드는 어떤 접촉 감작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우리가 A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B형 적혈구와 접촉한 적이 없는데 어렸을 때부터 안티 B를 모두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연 항체라고 하고 이렇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또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항체들을 자연 항체라고 하는데 이 ABO 항체들이 바로 자연 항체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항체들은 IgM 형태인 게 특징인데요. IgM 형태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역 항체들 중에서 IgG 같은 경우는 이렇게 Y자 모양이 하나가 있는데 IgM 같은 경우는 그게 IgG의 Y자 모양이 5개가 있는 펜타머의 모양을 하고 있고 사이즈도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AHG가 없이도 응집 반응이 가능하고 실온에서 반응하는 콜드 항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혈액 안에 항체가 있는지를 보려면은 사실 그 항체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는 방법을 혈액은행에서는 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어떤 사람의 혈장에 IgG가 있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어떤 응집 반응을 해서 보는데, 그 응집이라는 거는 적혈구끼리의 응집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 근데 IgG가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는 적혈구끼리의 어떤 응집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뭐 쉬운 예로 우리가 한 손에 탱탱볼 2개를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IgG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적혈구의 응집을 일으키기가 어렵고, 그 적혈구의 응집을 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시약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AHG인데요. 안티휴먼 글로불린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안티휴먼 글로불린은 항체를 타겟으로 하는 항체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AHG가 IgG와 반응을 해서 적혈구끼리의 응집을 일으켜서 이걸 통해서 적혈구가 응집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환자의 혈장에 IgG가 있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Ig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자체만으로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AHG가 없이도 적혈구끼리의 응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IgM은 콜드 리액팅 안티바디라는 특징이 있는데, 왬 안티바디와는 다르게 왬 안티바디라고 하면은 체온, 우리의 체내에서 가장 그 반응성이 활성화되는 항체들을 의미하고,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더 임상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항체들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IgG인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 다음에 제가 또 그 안티바디 스크리닝 테스트, 안티바디 아이덴티피케이션 테스트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준비하려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검사에서는 IgG 항체를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근데 IgM 같은 경우는 이제 콜드 리액팅이어가지고 주로 냉장고나 아니면 실온에서 반응성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어떤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검사실에서는 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콜드 리액팅이 활성화돼서 여러 가지 검사들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이제 AB 항체 특징으로는 계속 앞에서 말씀드린 특징들이 있고, 또 이제 신생아의 경우에는 항 A 및 항 B 항체가 아직 생성되지 않았는데, 그게 만약 모체에서 유래된 항체면은 존재할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또한 이제 ABO 혈액형 항체는 3에서 6개월에 형성되기 시작해서 1세경에 모든 신생아에 존재하고 5세, 10세경에 성인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혈액형 검사의 가장 기본적인 테이블인데요. 병원에서 이제 혈액형 검사를 한다면은 그 혈구형 검사와 혈청형 검사를 반드시 2개 동시에 시행을 하고, 그 둘이 일치를 하였을 때만 최종적인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혈구형이라고도 하고 셀 타이핑이라고도 하고 포어 타이핑이라고도 합니다. 혈청형 같은 경우는 시럼 타이핑이라고도 하고 리버스 타이핑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혈구형 검사는 환자의 적혈구에 어떤 항원이 발현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시약은 항체 시약인 안티-A와 안티-B를 쓸 것이고, 혈청형 검사 같은 경우는 반대로 A셀, 정확히는 A1셀, 그 다음에 B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A형을 볼까요? A형을 보시면은 이제 안티-A 시약에서 응집 반응이 있고, 그 말은 이제 환자의 적혈구와 안티-A 시약을 반응을 했을 때 응집이 있었다는 거니까 환자의 적혈구에 A 항원이 있다는 뜻이고, 안티-B와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B 항원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환자의 플라즈마와 A셀을 반응했을 때 반응이 없고, 그 다음에 B셀 시약과 반응이 있는 것을 보아 이 환자는 셀 타이핑에서도 A, 그 다음에
혈청형 검사에서도 A 반응을 보이면서 이제 두 개가 일치하기 때문에 A형으로 최종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A형, B형, AB형, O형이 다 결과 보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이제 포워드 타이핑이라고 하면은 항체 시약과 환자의 적혈구를 반응하는 것이고, 리버스 그루핑이라고 하면은 적혈구 셀 시약과 환자의 플라즈마를 반응을 해서 혈액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서는 ABO 혈액형의 항원 항체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보았고요. 이제는 불일치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불일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불일치라고 하면은 혈구형 혈액형 검사와 혈청형 혈액형 검사의 불일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시를 보시면은 이 사람은 혈구형에서는 안티 A 시약과는 반응을 하였지만 안티 B하고는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혈구형 혈액형은 A형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타이핑 같은 경우 보시면은 A셀 시약과 환자의 플라즈마가 1 포지티브 반응을 보였고, B셀의 경우는 4 포지티브 반응을 보여서 이 사람의 혈장에는 안티 A도 소량이지만 있고 안티 B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청형 결과는 항체를 둘 다 가지고 있는 O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구형 검사와 실험 타이핑 결과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데,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혈액형 검사 결과 불일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불일치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을 하여서 정확한 혈액형 검사 결과를 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혈액형 검사 결과 불일치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은 정말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이제 일일이 외워가지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대표적으로 어떤 원칙 원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머릿속으로 숙지한 다음에 그 큰 가닥을 잡고 이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ABO 불일치 원인 파악하는 데는 중요한 대원칙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슬라이드는 정말 꼭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원칙의 3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언제나 환자의 차트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차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나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신생아의 경우에는 항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ABO 불일치가 있을 수가 있고, 또 고령의 경우에도 항체 자체가 이제 적어지기 때문에 ABO 불일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여성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였을 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항체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때문에 이제 그 불일치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혈력도 꼭 확인해야 되고요. 최근에 수혈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보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질병으로 왔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대원칙 2번째로 중요한 거는 혈구형 원인보다는 혈청형 원인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제 혈액형 결과를 내려면은 셀 타이핑을 보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험 타이핑도 보아서 그 2개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 2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셀 타이핑이 잘못 나와서 원인으로 인해서 불일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실험 타이핑이 원인이 이어서 그로 인해서 불일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2가지가 다 결과가 이상하게 나와서 불일치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둘 중 하나의 문제인 경우에는 혈청형 원인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항상 염두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이제 3번째는 반응성이 제일 낮은 게 불일치 만드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 예시로 봤을 때 지금 보시면은 혈구형, 이 사람은 앞에서 본 케이스인데 혈구형에서는 A형, 그 다음에 실험 타이핑에서는 O형으로 인해서 지금 불일치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 있어서 불일치 원인을 파악할 때 항상 잡고 들어야 될 게 셀 타이핑보다는 이 실험 타이핑 때문에 원인일 거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고, 실험 타이핑 중에서도 가장 반응성이 낮은 이 A셀과의 반응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불일치를 일으킨다는 거 이제 생각을 잡고 들어가면은 훨씬 원인 파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BO 불일치가 발생하였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원칙들을 기초로 하여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혈구형 검사 이상 때문인지 혈청형 검사 이상 때문인지를 보고, 그 다음에 둘 중에 뭐 때문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다면은 주로 이제 혈청형 검사 때문일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반응이 예상치 못한 응집 증가인지 예상치 못한 응집 약화인지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A형이라고 하면은 실험 타이핑에서 안티 B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없거나 약하면은 예상치 못한 응집 약화이겠죠. 반대로 그 A형 혈액형 환자에서 실험 타이핑에서 안티 B 말고 안티 A셀하고도 반응이 있어서 안티 A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은 그것은 예상치 못한 응집 증가가 되고, 그 원인들은 다음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혈구형 검사인지 혈청형 검사 이상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응집이 그 예상치 못하게 증가하였는지 생겼는지 아니면 감소하였는지 없어졌는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서 가장 제일 약한 위크 리액션이 지금 불일치를 주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면은 좋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그 실제 케이스들을 가지고 한번 문제들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